혹시 오늘 밤도 화장실 때문에 깰 건가요? 그 예감 맞을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으니까요. 잠들기 전 이미 알고 있죠. 새벽 2시쯤 아니면 3시쯤 눈이 떠질 거라는 걸.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것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밤을 조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저 주방 한쪽에 놓인 노란 과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바나나요?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범한 과일이 밤소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된 순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7일간의 여정을 제안하려 합니다. 바나나 하나로 시작하는 밤의 변화에 관한 여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우리가 밤에 자꾸 깨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60대가 되면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방광의 용량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소변, 의학 용어로는 야간뇨라고 부르죠. 이 현상의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여러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짠맛. 그 소금 속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물도 함께 많이 머무르게 되죠. 낮 동안 짜게 먹으면 몸은 수분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누우면 중력의 방향이 바뀌죠. 다리와 발에 고여있던 수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장으로 신장으로.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류량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분이 과잉이구나. 배출해야겠어. 그래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밤중에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낮 동안 긴장한 신경계는 밤에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방광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죠. 지금 가야 해.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도 말이죠. 세 번째는 호르몬의 리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는 이 호르몬이 증가해서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요? 그게 뭔가요?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과 함께 몸속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죠. 나트륨이 물을 붙잡아 둔다면 칼륨은 그 물을 적절히 배출시킵니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짜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채소와 과일의 부족. 그 결과 몸은 물을 계속 붙잡아 두려 하고 그 수분은 결국 밤에 문제가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이 상황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바나나가 이뇨제처럼 작용해서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칼륨은 낮 동안의 수분 대사를 정상화시킵니다. 필요한 수분은 유지하고 과잉된 수분은 낮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밤에는 배출할 수분 자체가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긴장한 방광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민한 신경 신호를 진정시켜주죠. 그래서 바나나는 단순히 수분 배출의 타이밍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밤소변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7일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첫날은 관찰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30분쯤 지났을 때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은 몸의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섭취한 칼륨은 하루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낮 시간 동안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과잉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거죠. 절대로 저녁에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이나 밤에 바나나를 먹으면 그 수분과 칼륨이 밤 동안 작용하면서 오히려 소변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바나나는 실온 상태가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가까운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으면서 침과 섞이도록 하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자신을 관찰하세요.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저녁 이후에는 어떤 기분인지, 특별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밤이 되면 평소처럼 잠자리에 드세요. 오늘부터 당장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몸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첫날 밤 혹시 화장실에 한 번 덜 일어나거나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정이니까요. 둘째 날 아침 다시 바나나를 드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신경 써 보시겠습니까? 바나나를 먹을 때 물을 함께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으면서 습관적으로 물을 함께 마십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이미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의 작용을 위해서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죠. 바나나를 먹고 나서
최소 30분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입이 마르다면 조금 참으세요. 그 갈증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특히 밤소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녁 이후에 수분 섭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천천히 줄여가는 겁니다. 갑자기 끊으면 입이 마르고 불편하니까 조금씩 줄이는 거죠. 평소 저녁 7시에 물 한 잔 마셨다면 오늘은 반 잔만. 평소 자기 전에 물 마셨다면 오늘은 입만 적시는 정도로.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면 마시세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던 물은 조금 줄여보자는 겁니다. 이날 밤 당신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조금 덜하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2번 일어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어제는 3번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셋째 날 아침 다시 바나나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외에 다른 것을 건드려 볼 겁니다. 소금. 오늘 하루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의 짠맛을 의식해 보세요. 아침 국, 점심찌개, 저녁 반찬.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이게 짜네 혹은 이건 괜찮네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만 소금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조금만. 반찬은 한 가지를 빼거나 양을 줄이거나 김치도 조금만.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혀가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만 참아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쌀밥의 단맛, 채소의 신선한 맛, 고기의 깊은 풍미, 소금이 가려놓았던 맛들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의 반응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몸은 더 이상 과도한 수분을 붙잡아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칼륨의 작용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죠. 저녁이 되면 몸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붓기가 덜하고 다리가 덜 무겁고 이날 밤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3일째에 처음으로 오늘은 좀 다른데? 라고 느낍니다. 새벽 2시에 깨던 분이 3시에 깨거나 한 번 더 일어나던 분이 한 번만 일어나거나.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으시다고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직 적응 중입니다. 몇십 년간 쌓인 습관이 3일 만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보는 겁니다. 넷째 날,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 바나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찰입니다. 지난 3일 밤을 돌이켜보세요. 화장실에 몇 번 일어났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첫날 밤에는 완전히 깨어서 일어났다면 어젯밤에는 좀 더 몽롱한 상태로 일어났나요? 첫날 밤에는 화장실 다녀오고 30분이나 뒤척였다면 어젯밤에는 10분 만에 다시 잠들었나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의 변화죠. 오늘은 또 하나 새로운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세요. 평소 7시에 드셨다면 6시 반에, 8시에 드셨다면 7시에. 왜냐하면 저녁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야 소화가 완료되고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들기 전에 소화가 끝나 있으면 밤 동안 신체의 대사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면 신장도 덜 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침대에 눕기 전 화장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말고 정말 다 나왔다 싶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볼일을 보느라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 남아있던 소변이 다시 신호를 보내죠. 오늘 밤은 완전히 비우고 자는 겁니다. 이날 밤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깼다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5째 날 아침 당신은 이제 바나나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을 겁니다. 좋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규칙성이 몸의 모든 시스템을 안정시킵니다. 밤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고 물 마시는 것도 들쭉날쭉하면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소변을 만들어야 해 말아야 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바나나 매일 같은 시간에, 물 마시기 비슷한 간격으로, 저녁 식사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이 리듬이 형성되면 몸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 이제 곧 밤이구나. 소변 생성을 줄여야겠어.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하나 카페인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나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죠.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에 카페인은 피해보세요.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나른해서 일을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카페인 없이도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죠. 이날 밤 당신은 확실히 다른 걸 느낄 겁니다.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화장실에 간다 해도 꿈을 꾸다가 잠깐 깨서 다녀오는 느낌이랄까요? 완전히 각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잠들 때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입니다. 6째 날,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겁니다. 당신의 스트레스 어떤가요? 낮 동안 긴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방광은 더 예민해지죠. 오늘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TV도 끄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5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죠. 몸이 이제 쉴 시간이야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되면서 밤 동안 급격히 신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이날 밤 당신은 어쩌면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 번 깬다 해도 그게 새벽 5시쯤이라면 그건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느낌. 몸이 가볍습니다. 눈이 상쾌합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이게 진짜 잘 잔 느낌이구나. 이런 감각 오랜만일 겁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죠. 오늘 아침 바나나를 먹으면서 지난 6일을 돌아보세요. 첫날 밤과 어젯밤 얼마나 달랐나요? 숫자로 세지 마세요. 느낌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첫날 밤에는 피곤했는데 어젯밤에는 편안했나요? 첫날 밤에는 불안했는데 어젯밤에는 평온했나요? 이 변화, 이게 당신의 성과입니다. 바나나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몸의 리듬을 되찾은 겁니다. 바나나는 그저 시작점이었을 뿐이죠. 칼륨이 나트륨의 균형을 잡아주고 소금을 줄이면서 수분 대사가 정상화되고 저녁 물 섭취를 조절하면서 밤의 부담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당신의 밤이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시작입니다. 8일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아침 바나나 계속하세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 줄이기 계속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덜 짜게 먹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물 조절 계속하세요.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적인 물 섭취만 줄이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계속하세요. 완벽한 규칙성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밤에 영향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잠이 깊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밤소변이 심해지는지, 이 모든 게 데이터입니다. 당신만의 데이터. 앞으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밤에 자주 깨네. 지난주에 회식이 많아서 짜게 먹었지. 다시 조절해야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제한하거나 혈당을 측정하면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섭취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과잉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7일을 다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혹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요로 감염, 당뇨병, 신부전, 수면무호흡증 등 여러 질환이 밤소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보조적인 방법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나나 한 개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나이가 들면 밤소변이 늘어날까요?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증가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평평해지죠.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심장이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죠. 셋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방광에 조금만 차도 지금 가야 해라는 신호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넷째, 방광의 용량과 탄력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조직이 경직되면서 같은 양의 소변에도 더 큰 압력을 느낍니다. 다섯째, 전립선 비대 남성 또는 골반저 근육 약화 여성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밤소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되돌릴 수 있거나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호르몬 리듬은 규칙적인 생활로 개선할 수 있고 심장 기능은 적절한 운동과 수분염분 조절로 도울 수 있고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위생으로 높일 수 있고 방광 근육은 케겔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영양소의 균형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그중 하나의 열쇠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열쇠죠. 바나나 말고 다른 음식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많습니다.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연어, 닭가슴살, 요거트, 오렌지. 이런 음식들도 모두 칼륨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리하고 맛있고 부담 없기 때문이죠. 아침에 감자를 삶아 먹기는 번거롭습니다. 시금치를 매일 데쳐 먹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됩니다. 그래도 바나나가 맞지 않으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고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이죠. 아몬드, 호두, 다크 초콜릿, 통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은 방광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에 풍부하죠. 이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몸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챙기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면 밤소변이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여러 방식으로 밤소변을 개선합니다. 첫째,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낮 동안의 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몰리는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운동은 깊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잠이 깊어지면 작은 자극에 덜 깨어나죠.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운동은 천연 항불안제입니다. 긴장한 신경계를 이완시켜주죠. 넷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되어 있고 수면무호흡증은 밤소변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이 되죠. 요가나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운동과 바나나를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운동 후 바나나 1개. 이건 운동선수들의 단골 메뉴죠. 칼륨과 탄수화물을 빠르게 보충해 주니까요. 그리고 그 칼륨은 하루 종일 당신의 수분 균형을 도와줄 겁니다. 밤소변은 신체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측면도 큽니다. 오늘 밤도 또 깰까? 이 생각이 잠들기를 방해합니다. 화장실 가야 하는데 좀 더 참을까? 지금 갈까? 이 고민이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또 깼네. 왜 나만 이럴까? 이 좌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밤소변을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덜 깨거나 다시 잠드는 게 쉬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책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또 깼네. 난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자면 되라고 말하세요. 셋째, 긍정적인 변화에 집중하세요. 어제보다 10분 늦게 깼다면 그게 성과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는 같아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면 그것도 성과입니다. 넷째, 과정을 즐기세요. 바나나를 먹는 것, 소금을 줄이는 것, 규칙적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소변은 그저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 더 나은 삶의 질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많이 나아졌습니다. 7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에 전혀 안 깨거나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한 달 후에야 확실히 달라졌네라고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꾸준히 하면 분명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밤소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맞으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신진대사, 호르몬 균형. 잘 자는 것만으로도 얻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밤소변 개선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너머에는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고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나나 한 개였다는 것. 나중에 돌아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바나나 먹기 시작한 게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었구나. 여기서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름은 바꿨습니다. 김씨, 67세 남성. 밤에 34번 깨는 게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 검사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고 소금을 줄였습니다. 2주 후 23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 12번, 석 달 후 대부분의 날 1번 정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낮에 졸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씨, 59세 여성. 갱년기 이후 밤소변이 심해졌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렸죠. 불면증 약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잠드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 10분 이내 잠이 깊어졌어요. 꿈도 더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침이 행복해요. 박씨, 72세 남성.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밤에 45번 깰 때도 있었죠. 주치의와 상의 후 바나나를 반 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밤소변은 23번으로 줄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 살만해요라고 말합니다. 최씨, 54세 여성. 밤소변보다는 부종이 심했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부었죠. 밤에도 12번 깼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소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2주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소변도 거의 없어졌죠. 몸이 가벼워요.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사례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갈림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여기서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것. 내일 아침에는 까먹고
다음 주에는 기억도 안 나고 한 달 후에는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것. 그리고 계속 밤에 깨고 계속 피곤하고 계속 나이 탓이야 하며 사는 것. 또 하나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 바나나 한 개를 먹는 것. 소금을 조금 줄이는 것. 저녁 물을 조절하는 것. 7일만 해보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의 비용? 그게 다입니다. 얻을 수 있는 건 더 나은 밤, 더 나은 아침, 더 나은 하루, 그리고 어쩌면 더 나은 인생. 과장이 아닙니다. 잠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밤에 깨는 고통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약 먹어도 별로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포기하고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도 나아질 수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그저 생활 속 작은 변화로도 충분한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밤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히 주무시기를. 내일 아침 당신이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큰 의미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7일을 해냈다면 이 부분을 듣고 계실 겁니다.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해내셨네요.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밤은 조금 달라졌나요? 아침은 좀 더 편안한가요? 숫자로 말하지 마세요. 느낌으로 답하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깨긴 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변화입니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느끼고 어떤 분은 3주가 걸립니다. 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 더 해보세요. 2주, 3주, 한 달.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더 참고 계속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바나나의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변화라는 것을.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실천하고 당신이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바나나는 이제 당신의 습관이 되었을 겁니다. 소금을 덜 먹는 것도, 저녁 물을 조절하는 것도, 이 습관들이 당신을 계속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1년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60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밤에 깨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조용히 응원합니다.